저희는 소개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정말 구자성 사장님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리더분들, 또 에이전시 캠프 멤버들 덕분에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작은 회사로 시작했는데 오늘날 큰 회사로 성장한 거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98년도에 처음 한국을 오게 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운 좋게 저는 이제 음악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잠깐 가수로서 활동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서 2002년도에 모든 게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아주 창피하게도 모든 게 끝났는데요. 그때 저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약이 살붙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9살쯤 나이에 큰 돈도 벌어봤지만 한 24살 나이 돼 보니까 돈 10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리더십 부족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모든 것은 리더십에 의해서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6년 말에 제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걸 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결정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갔을 때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빠 사업이 망해가고 엄마 차 압류당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한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놔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을 때 정말 저는 학생의 자세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노트를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짚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쓰게 됐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보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진으로 찍든 뭐 노트를 적으시든 이것을 꼭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왜냐면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돈을 벌어봤어요. 근데 리더십과 지식이 없었을 때 그것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멘토가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 이제 100만 불 든 돈 봉투나 아니면 100만 불의 가치의 어떤 실력을 택한다면 무엇을 택할 것이냐. 100만 불의 가치 되는 실력들입니다. 왜냐면 지식과 리더십이 없으면 그 가진 100만 불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리더십 강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미있는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과정은 바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생 역전, 뭐 한방, 뭐 로또 당첨처럼. 하지만 진정한 성공자의 삶 혹은 가는 길을 보면요, 정말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정말 갔다가 뒤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정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실패들이에요. 많은 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든요. 하지만 실패는 사실 성공의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큰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저에게 교훈이 되고 오늘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워야지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작은 미팅, 1대1 미팅 혹은 뭐를 하시던 간에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담대히 마음을 먹고 정말 연연을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길이 열린다고 자부를 합니다. 넥스트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특히 젊은 나이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최고를 원하죠? 최고를 바라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근데 때로는 저희의 최고의 방법과 길을 모를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대신 살아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받았던 약속이 뭐냐. 학교 열심히 다니고 대학 가서 좋은 성적을 얻고 그 다음에 취직하는 것이 많은 젊은 분들의 꿈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취직은 승급의 한계가 있고 소득의 한계, 정해져 있는 근무, 일은 퇴직. 그것이 뭐냐? 시간과 돈을 맞바꿔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건희 회장은 저희보다 28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랑 똑같이 24시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랑 하나 다르게 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때 이 사람은 지혜롭게 일을 했습니다. 워킹 하드 아니면 워킹 스마트, 그 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딜레마, 바로 취직이 안 되는, 혹은 이제 물갈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물갈이가 빨리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자영업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봤을 때는 첫 해 90% 이상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경험 부족, 자금 부족, 많은 시간 소유, 스트레스, 많은 걱정,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또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그렇지만 전체 아시아의 특성상 유행을 타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업을 성공을 시켰을 때 다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3, 4년 후에. 그게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사회.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려도 돼요? 네. 저는 미국에서 와서 좀 문법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글로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 봐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틀릴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역시 쓰는 어떤 강의 자료인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경제사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경제사회는요, 바로 5대 95로 나눠졌습니다. 상위 5%가 전체 95%의 국민을 움직입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상위 5% 중에 그 5% 속에서도 상위 1%가 있어요. 그 1%는 바로 재벌가들, 이제 기업 주인들. 그 다음에 이제 4%는 이제 부동산 재벌, 중재벌, 재력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그 5%가 95%를 움직이는 게 바로 인력, 또 직원들, 이제 직장인, 무직, 기타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가 현재 이렇기 때문에 많은 혼란들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와 부의 분배, 이제 우리가 약속받았던 게 이제 중산층만 가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경제가 어떻게 이제 분배가 되냐면 이제 한국중앙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화폐가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이제 분배가 적당히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난층, 중상층, 중상층, 부자, 재벌 이렇지만 현재 이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가 들리는 빈부 차이, 그렇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현재 실제 부의 분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미국도 역시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받고 대안을 세워야겠다라는 확신이 쓰기도 했고, 상위 1% 재벌들은 거의 한 65%의 돈을 보유하고 있고, 부자층은 30%, 없어지는 중상층은 4% 미만. 그러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일반 서민 생활을 하면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부자층을 갈 수 있고 우측으로 가면 가난층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방법론을 모릅니다. 부자의 층을 가기를 원하죠. 정말 그래서 오늘 시스템이랑 많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이 듭니다. 그래서 10,000원의 비유를 하면 9명이 1,000원을 나눠갖고 1명이 9,000원을 먹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민주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딜레마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는 동안에 3가지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3가지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전쟁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굶고 이제 건강도 악화되고 이러면서 오래 살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살기 바빴어요. 빨리 따라잡기 하느라고 바빴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한은 아시아 시장에서 4위,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 기술도 발달이 되고, 또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많은 시장에서 좋은 것들은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평균 75세에서 9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거의 100년을 사는데 금전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그럼 그게 우리 실질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 65세 되면 사실 퇴직을 해야 할 나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로 보면 아직까지 65세 넘어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제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어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어디요? 뭐 이제 뭐 롯본기도 있고 뭐 신주쿠도 있고 뭐 후쿠오카도 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이제 말하는 발음을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요. 미국에서 왔어요? 묻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LA를 가면 뭐 어디 뭐가 있고 거기도 저도 아는 곳이고 뭐 라스베가스를 가면 거기에 뭐 이제 북창도 순두부 가서 뭐 먹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도 많이 돌아다니셨네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제 회사에 뭐 부장급이며 뭐 출장 많이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나이도 좀 있으시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택시 회사를 둘러보면 가장 멋진 화려한 경력들이 가장 많대요, 택시 회사가.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건 물론 그 약속이 25세에서 65세지만 현재 저희 나라 실제 상황은 직장 수명은 고작 20년입니다. 그것도 길게 봤을 때. 제가 아는 우리 마크 부사장님의 아는 선배님이 있어요. 이제 삼성 SDS 다녔던 엘리트예요. 그래서 37살, 38살 돼서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명예퇴직. 그러니까 빨리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바로 지금 평균 직장 기간 동안 안에 20년 안에 100년 동안 살 돈을 다 벌어놔야 하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뭐, 내 건강, 뭐, 양가 부모, 학교, 비용들, 뭐, 이제 결혼 생활, 자녀들, 내 퇴직까지 모든 거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20년 안에 90살까지 살 때까지 돈을 다 벌어놔야 돼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겨우 강남에서 전세방을 얻는다고. 그래서 딜레마예요. 사실상 이걸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네트워크 마케팅 뭐 다단계 소리 듣죠? 하지만 제일 많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Why? 한국 사람들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빨리 터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대안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것을 터득했어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 시장 4위예요, 대한민국이. 4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기 솔직하게 초보인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솔직하게 처음으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멋진 분들도 다 손 좀 들어주세요. 쿨한 사람들. 저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합니다. I love you so much. So much. I love you.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회사, 이 공동체의 핏줄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공감해요. 리더십을 키울 때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비유했을 때 백지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이쁜 그림을 그리려면.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 고통,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불편한 말 해도 되겠습니까? 네. 피라미드 들어보셨어요? 네. 뭐 다단계, 네. 뭐 다 들어보셨죠? 그거, 그죠? 저도 들어봤어요. 뭐 저도 뭐 가수 활동도 해봤지만 미국에서는 심지어 이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샵하던 친구 뭐 가수하면서 뭐 잘 나가다가 망했더니 막 미국에서 사기치고 다니더라. 이런 소리도 본 적도 있어요, 저는. 하지만 저는 좌우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왔어요. Why?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지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피라미드라는 단계는요, 잘못된 지식과 인식이에요. 왠지 아세요? 모든 업체, 기업, 구단, 뭐가 됐든 간에 다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기업을 보면 뭐 대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료 기간이 돼서 유효 기간이 지나고 죽잖아요.
그럼 같은 성을 가진 아들이 아마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동감하시죠? 네. 그러면 저는 직장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 뭐 잘릴지도 모르고 대물림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직장을 아들한테 못 줍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시간과 맞바꾸면서 나는 돈을 벌어야 하고 내 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키우는 겁니다. 내 삶의 설계가 아니라 그 사람 설계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진정한 피라미드인 것 같아요. 한 사람 위해서 꼭대기에서 돈 다 버는. 그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는 이렇습니다. 위에 자리가 많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과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어 회사와 함께 같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의 결혼식이에요. 부부관계처럼 보시면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같이 떠밀려 올라가는 거고 회사와 같이 그리고 위에 자리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우선이고 고객, 소비자,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복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부기관 꼭대기에 누가 있죠?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부통령,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국회의원들, 뭐 시장, 시의원들, 그 다음에 뭐 국민들, 뭐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형제자매들, 그죠? 뭐 구단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감독들이 있고, 스태프진, 선수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팬층, 그것도 하나의 경제입니다. 모든 업체는, 모든 구단, 모든 기업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잘못된 인식이고 우리가 그 지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말에 꺼려서 관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식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아세요? 워렌 버핏? 세계 재벌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벌.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업계입니다. 이제 주식 상장 회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명언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 가장 빨리 이윤을 남긴 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성공자들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성공자들은 자기의 돈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다 묻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세계 흐름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트워킹. 사람 소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아시죠? 뭐 저희 서울에서는 뭐 이제 트럼프 타워, 뭐 트럼프 월드, 뭐 럭셔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부동산 재벌입니다. 이분도 트럼프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회사를 차렸어요. 세계 재벌들이 왜 그렇게 움직일까요? 빌 게이츠, 뭐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 얘기가 만약 내 재산을 다 상실을 하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내 재산을 다시 설계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부동산 마스터, 부동산 천재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작가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강력 추천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고 뭘 하든 간에 돈 벌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여유와 금전 여유를 함께 보유할 수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아요. 빅 비즈니스 기업을 내가 보유하든가 아니면 부동산에서 뭐 건물을 몇 대를 갖고 있든가 그거 외에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이 이제 요번에 강의를 많이 구자성 사장님이랑 이제 몇 군데 강의를 함께 다니면서 이런 스토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의사를 만났는데 제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이제 뭐 뇌 수술을 하는 의사인데 뭐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은 경력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수술도 하고 뭐 자기의 병원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학교, 대학교, 의대, 뭐 레지던시 뭐 이렇게 많은 트레이닝을 걸쳐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월급쟁이로 이제 의사로 일을 하고
대출을 막 빌려서 자기 건물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일반 의사는 거의 65세 다 돼서 할부를 갚는다고 합니다. 그건 72세 돼서 죽는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많아요. 하지만 금전 여유와 그 시간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하냐? 일반 사람이 작은 소규모의 투자로 빅 비즈니스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바로 엠플로이 직원입니다. 시간과 맞바꾸는 S 자영업 이것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Y 자전거랑 똑같아요. 그만 굴러가는 순간 꼬꾸러집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가 나를 소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매트릭스는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B는 뭐예요? 빅 비즈니스. 인세 소득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나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간 속에서 돈을 벌어주는 근데 그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벌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많은 돈 벌고 난 후에는 그때는 뭐 해요? 인생 설계를 해야죠. 앞날을 생각해야죠. 좋은 일도 하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죽을 때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어요? 이러고 죽죠. 남기고 가야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나의 자가용입니다. 우리가 빅 비즈니스 원리를 똑같이 터득하면서 I로 빠지는 거예요. I는 뭐예요? 인베스터. 이제 고소득자 리더분들은 이제 투자할 거를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뭐 자영업. 이제는 내가 인세 소득의 빅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자영업도 할 수 있어요. Why? 시간 싸움 속에 나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 인세 소득 때문에. 그래서 빅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돈 있는 분들은 돈을 더 벌고 약자는 계속 점점점 가난해지고 이 시스템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빅 비즈니스 시스템의 원리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빅 비즈니스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도 필요해요. 그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로지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 투자. 다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실패자는 없습니다. 관두는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실패자는 없습니다. 오로지 관두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세계 최고의 1조 원 매출을 넘는 빅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업들입니다. A사도 있고 H사도 있고 M사도 있고 N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1조 매출 넘는 친구들은 다 스킨케어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다 컨섬션, 소모가 될 수 있는 스킨케어 라인을 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랑 시크릿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화려한 매출이 있지만 이 모든 회사들이 보상 플랜을 없애고 소매 업계에다 갖다 놨을 때 과연 어떤 회사들이 살아남을까? 어떤 제품들이 팔릴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크릿은 역으로 다른 게 소매 판매로 소매 업계에서 이미 1조 매출을 달성한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40개국에서 이미 인정받은 제품으로.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사들은 이제 그 비비나 어떤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상의 소매 가격을 정합니다. 시크릿은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소매 가격이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들이 현재까지도 듀티 프리나 이제 면세점 가서 리테일로 사고 있는. 근데 우리는 그 가격의 절반 이상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지금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비전이고, 두 번째는 많은 네트워크사들은 사실 일본을 먼저 갑니다. 시크릿은 아시아 1호입니다. 그리고 시크릿은 대구에서 시작된 기업이에요. 이 방을 보세요. 센터를 보세요.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사가 여기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시크릿을 모릅니다. 아직 풍부한 기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전에 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기업, 일반 신생회사, 중소기업 다 모든 것을 벨컵 현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벨컵 현상, 회사의 성장 속도.
일반 비즈니스는 다 그렇습니다. 뭐 P&L 뭐 이런 거 다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정합니다. 이제 회사의 속도, 성장, 그 다음에 안착성. 회사가 어디서 안착을 하느냐. 네트워크 마케팅도 역시 웰컴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가야 할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시작 단계입니다. 이때 많은 투자도 들어가고 또 이제 리더 모집도 하기도 하고 회사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이때 거의 90% 이상의 회사들이 망합니다. 네트워크사들도 뭐 1년에 뭐 9만 개가 나온대요. 세계적으로. 거기에 뭐 10%에서 5% 정도만 살아남는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근데 거의 다 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시스템 단계입니다. 이때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죠? 성장기를 준비할 때. 근데 이때도 성장기에는 또 뭐가 있죠? 성장통이 있어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리더분들 성장통을 회사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예로운 자리에 서 있는 리더들이에요. 또한 여기 있는 많은 리더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를 치렀다라는 게 많은 네트워크 경험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차이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조금 더 오래 했을 뿐이고 관두지만 않았어요. 그 차이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뭐 세계 1번 자리 뭐 이런 화려한 이야기를 듣지만 제가 처음 시클 시작할 때 제 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전산도 없고 마케팅 자료도 없고 뭐 소비자 관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과속, 모멘텀, 성장, 속도가 붙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크릿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러분들이 너무나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Distributor Foundation이 뭐냐면 사업자의 바탕이에요. 사업자 위주. 회사는요, 첫 과속기에는 사업자 위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소득, 여러분들의 자유, 여러분들의 성공담의 모든 것을 몰두할 시기입니다. 정말이에요. Why? 결국에는 시크릿가 원하는 게 뭡니까? 소비자. 스킨케어 제품을 파는. 그러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유통망이 형성이 되고 제품이 팔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희 엄마는요, SK2를 더 사랑할까요? 저를 사랑할까요? SK2라고 얘기하면 실망입니다. 당연히 저를 사랑하죠. 그죠? 근데 스킨케어가 무서운 게 뭐예요? 한 번 사용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많은 뭐 A사, H사에서 이 회사들도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A사는 지금 선전도 하죠. 사업 기회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제품 소개를 합니다. 그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과속기와 이걸 타고 떠밀려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속에 지났을 때 우리는 탑 리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A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죠? 네, 시크릿에 대해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삼성이 처음에 뭐 주식 IPO를 시작할 때 기회가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주식을 살 때 기회 있습니까? 초기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언젠가는 시크릿도 포화 상태에 접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기 포화 상태에서는 회사는 방향을 바꿉니다. 소비자 위주로 갑니다. Why? 이미 고소득자들이 많이 탄생이 되고 뭐 1조, 2조짜리 회사가 됐을 때 이제는 그동안에 열심히 회사를 키워왔던 사람들을 위한 소비자 관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로. 내 삶을 얻고. 하지만 여기에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오래 전쟁을 치를 뿐이에요. 5년에서 7년. 왜? 포화 상태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 그거 들어봤어. 그거 알아. 이미 그때는 기회를 썩지 않아 놓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5년에서 7년 내에 끝낼래요? 2년에서 3년 내에 끝낼래요? 2년에서 3년.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워킹 스마트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시크릿가 상당한 비전과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반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정말 과속기에 접어들 때 한 5년에서 6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 풀타임
그게 6개월로 계산하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근데 제가 모든 걸 놓고 배움의 자세로 돌아갔을 때 진정한 시스템을 깨닫고 시스템을 배웠을 때는 7개월 차에서 12개월 차 됐을 때는 저는 1억 6천을 벌었습니다. 제 첫 해에. 복제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그 시간 투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는 100% 시간을 투자를 하면 당연히 돈을 0%로 벌 수밖에 없어요. Why? 이거 유통망 사업이에요. 저로부터 좌우 펼쳐서 유통망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에요. 사람 상대를 하면서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돈이 안 돼, 뭐 못해 하물며 뭐 네가 해봐, 잘 되면 내가 할게, 뭐 이런 거 공감하시죠? 네. 하지만 이렇습니다. 시간 투자를 통해서 내공도 쌓이고 사람들이 구직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는 80%의 시간 투자로 20%의 결과의 돈을 버는 거예요. 시간이 또 지나가잖아. 50%의 시간 투자, 50%의 수당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30%의 투자, 70%의 돈을 버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0%의 시간 투자, 100%의 돈을 다 버실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시간, 자유, 금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20년, 40년을 일하면서 퇴직, 뭐 기업 이런 꿈을 꾸는데 5년을 못 견디겠어요? 5년 못 참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5년에서 7년이라도 저는 이제 8년 차입니다. 이제. 근데 뭐 40년 만에 하실래요? 5년 안에 하실래요? 아주 뭐 다 아시는 답이죠. 다음으로 넘길게요. 자,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는 하나의 마인드셋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뭐 페라리 타고 싶어 이런 거 말고 진짜 꿈이 뭐예요? 저는 구자성 사장님의 꿈을 알았거든요. 집안 비트 청산하고 자기 가정을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게 빚 없이, 그게 구자성 사장님의 꿈이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의 why. why를 찾으세요. 당신의 why. why가 당신을 cry 하게 만듭니까? Does your why make you cry? 미국에서 왔어. 그러니까 당신의 why를 찾으세요. 이유. 나의 이유가 뭐예요? 울분 터질 만큼 내 이유가 뭡니까? 저요?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많은 걸 못해줬지만 있는 걸로 최선을 다했다. 그게 저의 Y였어요. Y가 뚜렷이 세워지잖아요. Y가 뚜렷이 세워지면 How가 쉬워집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원리는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 유치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꿈과 목표의 미세한 차이거든요. 바로 여기 있어요. 마감 기간만 정하면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현실화되는 이제는 목표로 바뀝니다. 이해하셨죠? 네. 실패된 계획은 계획된 실패입니다. 반드시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내 인생을 설계를 하고 또 내가 뭐 일주일 안에 몇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 사업을 키워나갈 건지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그때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좌우를 보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을게요. 자, 감정의 롤러코스터. 다시 한번 우리 신규 사업자 첫 경험인 사람 손 들어주세요. 다들 말고 진짜 신규인 사람들. I love you. 당신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 저는 당신들의 고통을 압니다. 하지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절대 탑승하지 마십시오. 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비전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희망도 생기기도 하고 막 핑크, 빛, 꿈. 와, 그날 가입하고 잠을 못 잤어요. 잠 못 이룬 밤. 뭐 잘 되면 뭐 페라리도 사고 이제 뭐 부모님도 도와주고 뭘 할 거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렵게 막 해 뜰 때쯤 새벽에 잠들었어요. 근데 한 3시간 뒤에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갑자기 회의도 느끼고. 이해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돈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나에게. 그러면서 막 걱정되니까 제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이제 정보를 주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뭐 공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케이. 저보고 이제 사람을 초대하고 미팅을 준비하래요. 친구한테 전화했죠. 야, 뭐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뭐 비즈니스 얘기 할 것도 있을 겸 뭐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 만나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분 잘됐다. 너 죽었다. 나 너 가입시킬 거야.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야, 일이 좀 늦어져가지고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근데 또 다시 전화 왔어요. 또 30분 뒤에. 야, 내 미팅 그 취소가 돼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커피 한 잔 네가 쏴? 오케이, 만나자. 다시? 공감하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거, 앞으로 겪을 일 다 겪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복제, 그것도 성장 과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가야 할 부분이 사업가의 마음가짐입니다. 사업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보로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시스템. 두 번째, 올바른 마음가짐. 멀리 보세요. 이거는 비즈니스입니다. 감정 기복 컨트롤 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소득도 장기적으로 갑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음. 자, 리크루팅. 이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특히 신규. 두려워하기도 하고, 꺼리기도 하고, 뭐, 리크루팅을 했을 때, 저는 이런 가입자도 봤어요. 가입을 했는데, 제 친구들은 제 아는 사람들은 리크루팅을 못하지만, 제가 잘 되면 그때 들어온다고 합니다.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근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스포츠팀, 대학, 기업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체, 공동체, 사업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히 리크루팅을 해야 합니다. 다저스는 누구를 리크루팅했죠? 류현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이 이제 스카우팅. 그것도 하나의 리크루팅입니다. 축구의 신동 화신 라이오넬 메시 아시죠? 리오넬 메시. 이 사람은 13살 때 FC 바르셀로나에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리크루팅. 삼성 기업도 인재 개발원이 있어요. Why? 인재를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미래를 보기 위해서. 리크루팅은 비즈니스의 기초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리크루팅은 이 모든 사업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모집하죠? 프랜차이즈 파트너 모집, 그것도 하나의 리크루팅입니다. 자신감 있게 하세요. 우리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 팀원 혹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리크루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량력. 자, 우리는 이제 3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디를 가도, 전 세계 어디를 돌아도 딱 3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성격은 다 가지각색으로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따르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잘 나가거나 이제 이미 돈도 많이 벌어놓은 사람에게 형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럼 먹힐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형 의견이 필요합니다. 형의 지혜가 필요해요. 도움을 청하세요. 심리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나서서 도와줍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특히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의 사업체를 보면 거진 다 가입을 합니다. 계산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맞아 떨어지고. 또래 친구.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래 친구. 이게 가장 좀 어려운 핵심일 수도 있어요. 스폰서의 교환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Why? 스폰서는 공감대를 더 형성을 시킬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내가 없으면 스폰서를 이용해도 돼요. 스폰서의 스토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3번째, 나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가장 쉽거든요. 그죠? 기회를 강력 추천하고 자신감 있게 다가가면 신뢰와 약속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가입을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음. 자, 8가지의 리크루팅 비결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틀린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며 바른 사람에게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네. 내가 가입할 거라고 자신했던 사람은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도저히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반드시 해요. 그쵸? 네. 그게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스폰서들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미리 사전 판단하지 말기. 사전 판단하는 순간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봤어요. 이런 센터에서 미팅을 하는데 저는 누구를 사전 판단했어요. 아, 저 친구 안 해. 영어도 뭐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도 못하고 유학생인데 뭐 뭘 하겠어. 근데 다음 주에 그 미팅에 왔는데 다른 사람 친구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엄마가 한국에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절대 미리 사전 판단하지 말기.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얘기에 더 비판적이 되며 여러분이 적게 말할수록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얘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써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알아서 뭐 뒷조사를 하던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증명을 해주게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사람들은 여러분의 열정에 감동을 받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와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재미있는 사람, 나이스한 사람, 그다음에 정말 똑똑한 사람. 나이스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걸어다니는 지시사전이 되지 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세요. 정말입니다. 성공적인 리크루팅을 적절한 타이밍이 좌우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다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에이 꺼져. 그러면 그 남자와 헤어졌을 때 저 다시 찾을까요? 다시는 안 찾아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됐을 때는 타이밍이 맞았을 때는 저를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리크루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1대1 미팅, 뭐 사업 전달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 예스는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아는 대인배의 리더가 됐을 때는 그때 큰 재산이 옵니다. 와이 타이밍이에요. 제가 만약 음악인으로서 대성공을 했으면 저는 아마 네트워킹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끝나고 절실히 기회가 필요했을 때 타이밍이 맞아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를 만났을 때 그때 저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100분의 시간이 있다면 100명의 사람들에게 각 1분씩을 할애한다. 한 사람에게 100분을 할애하지 말 것. 설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리더 찾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리. 우리와 함께 갈 사람, 또 안 할 사람, 또 나중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타이밍에 맞출 사람. 우리가 사람을 설득시키고 내가 책임질게, 같이 해, 내가 너 크라운 보완해주게 이러면 우리는 시작 단계에서 끌고 가야 되고 완주할 때까지 정말 업고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럼 잘못하면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아마추어는 문제를 설득시킨다. 여러분, be a leader. 리더가 먼저 되세요. 구자성 사장님, 뭐 우리 이름이 다 네, 우리 외경 사장님, 구자성 사장님, 박성환 사장님, 이종창 사장님, 우리 모두 리더분들, 이분들도요, 이제 에이전시 멤버, 캐비넷 멤버분들도 이미 크라운 로얄, 크라운, 레드 다이먼드, 블루 다이먼드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들로 의해 성과로 증명을 해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이미 그 리더의 자세로 되어 있었던 사람.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스토리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 공감대를 형성 먼저 하십시오.
마음을 먼저 만지세요. 어떤 사람은 실행에 옮기고 어떤 사람은 실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다린다. 이거는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다음. 오케이. 스폰서의 교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보여줬던 우리의 영향력 있죠? 우리의 이제 친구 또래. 그게 가장 어려운 과제예요. 특히 이제 뉴 페이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바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친구는요, 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내 친구는 저를 존중하지는 않아요. 제 친구가 제가 아무리 잘 나가도 제 이제 소꿉친구나 정말 몇 년 동안 알던 친구는 나한테 와서 크리스 사장님 식사하셨어요? 이러지 않아요. 밥 먹었어? 잘 있었어? 오늘 뭐 했어? 이게 친구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전달할 때는 신뢰를 통해서 나를 믿고 오는 겁니다. 근데 내 스폰서를 교화를 하는 순간 내 스폰서에 대한 존중이 생겨요. 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폰서를 존중하잖아요? 그럼 내 친구도 같이 존중해요. 그러면 그때 존중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게스트는 마음의 문과 마인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효과적으로 교화를 했을 때, 스폰서를 교화를 했을 때 스폰서가 무슨 말을 전달하거나 사업을 전달했을 때는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폰서 교화를 통해서 리크루팅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빨간 사과, 초록 사과, 그 다음에 썩은 사과. 초록 사과는 빨간 사과는 가장 맛있죠? 익은 사과예요. 초록 사과는 조금 시기도 하면서 사과가 맛있어요. 그 다음에 썩은 사과 옆에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근처도 가지 마세요. 80%의 내 사업자, 내 비즈니스에 몰두하세요. 20%는 초록 사과는 사후 관리 혹은 내가 리크루팅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후 관리를 통해서 시간을 좀 보내세요. 제품도 주고 전화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0%의 시간은 아예 부정적인 사람 상대하지 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Why? 예를 들어서 내가 52장의 카드 중에 에이스를 찾잖아요. 내가 그거를 뒤집어 엎건 사장님이 뒤집어 엎건 같은 퀸이나 킹이나 에이스였어요. 이미 그 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리해서 알아보는 거야. 에이스. 오케이. 보고 에이스. 이게 리크루팅 비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정적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 하나로 모든 인맥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한테 사업을 전달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마. 이상한 거야. 그리고 모든 내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어. 야, 크리스 전화 오면 걔 전화 받지 마. 너 이상한 거 시킨대. 저도 다 겪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어울리는 5사람의 결과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울리는 모든 5사람의 결과물이고요. 저희는 때로는 마음과 마인드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저 엄마, 저를 너무 사랑하죠. 최고를 원하죠. 저에게 최고를 바라죠. 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모를 수 있습니다. 답을 모를 수도 있어요. 바랄 뿐이죠. 답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멘토를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1세대 네트워커예요. 할아버지, 70세 먹은 백인 할아버지. 구자성 사장님은 공감하실 수 있어요. 정말 차 트렁크를 열어서 비누 파는 그 세대 할아버지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 사람 연배 선배를 모시는 그게 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 경험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분들을 깍듯이 모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있던 노하우, 네트워크, 원리, 이 사람의 경험들을 다 들으면서 동기부여도 되지만 저는 교훈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결정적으로 이걸 가리키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면 내가 얻는 결과가 당신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금전, 여유, 자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해라. 배워라. 학생이 되라. 여러분, 돈은 전부가 아니죠. 하지만 돈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만약 내일 모레 당신의 부모가 암 판정을 받는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자세를 갖고 있고 비즈니스를 갖고 있으면 선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멘토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제 부정적인 친구한테 이 말을 전달했는데 저보고 이거 하지 마. 사기래. 이거 안 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 상황을 보면 차 한 대 없고 여자도 못 사귀고 아직도 30대 다 가는데 부모님 집에 살고 있고. 물론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군대라는 딜레마가 있어요. 남자분들에게. 그래서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사회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거의 16살 때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30살까지도 부모님한테 용돈 다 쓰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잘 생각을 했어요. 한 발짝 물러서서 오케이. 내가 이 사람 철학을 따라가면 이 사람처럼 되고 내가 얘 철학 따라가면 얘처럼 되는 건데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마음과 마인드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울리는 5사람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건달하고 어울리잖아요. 저는 형님 이렇게 됩니다. 제가 비즈니스맨 혹은 뭐 우리 리더분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그럼 저도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 마무리, 클로징. 여러분, 1대1 미팅에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뭐 리더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고. 1대1 미팅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배우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기도해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교회 가서 기도해봐야 돼요. 아니, 저는 별의별 변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아, 솔직히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네. 네?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게 노가 아니에요. 거기서만 해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한번 연락 주세요. 그걸 갑니다. 가장 큰 실수예요, 거기서. 가장 큰 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때. 왠지 아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있을 때,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요? 저에게 다시 물어봐 주세요. 다시 한 번만 확신을 주세요. 그 의미예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바디 랭귀지를 보세요. 아, M4, 아, 너무 좋다. 소금도 좋고, 뭐, 바디 버튼은 뭐가 있고, 아, 그래? 아, 리커버 그 8봉지죠? 아, 일주일에 한 번? 아, 근데 모르겠어요. 클로징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판매 2%는 첫 번째 접촉에서 일어나고, 3%는 두 번째, 세 번째, 뭐, 5번째. 근데 이게 어떤 접촉이냐면요. 물론 맨날 가서 뭐 5번째 만나는 게 아니라 5번째 재확인하고 8번째, 12번째 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노를 할지라도 거절을 할지라도 원래 내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이르는 게 없어요. 공감하시죠? 네. 제가 만약에 외경사장님한테 제발 설득하고 있어요. 제발 사업 좀 같이 해요. 그래도 노를 하잖아요? 나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도 이런 게 없거든요. 저는 그래도 본전이에요. 하지만 예스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브루다이먼을 얻은 거예요. 내 팀에.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그러니까 그 미세한 섬세한 차이를 놓치지 마세요. 클로징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클로징도 역시 감정이 없어요. 많은 초보자분도 저도 그랬어요. 이제 특히 신용카드 달라 그럴 때, 뭐 마무리해주고 가입해줄 때 펜 있어요? 결제는 공감하시죠? 네.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GS25를 갔어요. 바카스 하나 사잖아요. 계산대를 딱 가잖아요. 계산하는 사람이 1,000원이요. 이러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1,000원. Why?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왔을 때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을 위해서 나왔는지 그분도 알고 이제는 결정할 순간이에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담대하게 클로징을 하세요. 저는 한 가지의 노하우를 가르쳐 드린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입 신청서를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 카드 아니면 현찰 뭐 계좌이체 오케이. 내가 샀어요. 오케이 사인해주세요. 저는 아예 제가 먼저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확신이 없는 사람도 그냥 따라가게 돼서 네, 제 이름은 그거고요. 뭐 주민번호도 이거. 네, welcome to the team. 환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입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빠뜨릴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정보를 터득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사후 관리. 여러분, 진정한 부는 사후 관리에서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누구를 리크루팅을 했는데 제가 냅두고 갑자기 사후 관리를 안 해서 다른 쪽 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사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직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면 아래 통계 자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 통계입니다. 세일즈맨은 40%는 가만 고객에 전혀 사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50%예요. 사후 관리를 안 한다는 게. 그럼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어요. 세일즈맨의 20%는 두 번의 접촉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며, 세일즈맨의 12%는 세 번째까지 접촉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결과죠. 사업자 10% 만에 3번 이상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 근데요, 승낙을 받을 때는요, 뭐 차를 판매를 하건 뭐 가입 서류를 받건, 승낙은 거의 6번째에서 12번째에서 일어납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자신감 있게 해도 마무리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자, 저는 이걸 박재창 사장님한테 배웠던 원리예요. 저도 시스템을 어떻게 교육할까 할 때, 근데 박재창 사장님이 가장 쉽게 푸른 해답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프랜차이즈가 바로 다 인정하죠? 근데 이것도 인정하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는 아니거든요? 인정하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시스템의 위력이에요, 그게. 시스템을 못 알아요. 맥도날드가 한 열 몇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 열 몇 가지 재료로 60 몇 가지의 메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더블 치즈버거 드셔보셨어요? 네. 치즈버거는요? 쿼터 파운더. 맛 똑같죠? 정말 맛 똑같죠? 잘 생각해봐요. 네? 그리고 더블 치즈버거에 상추와 마요네즈하고 케첩을 뿌리면 빅맥이에요. 그쵸? 맛 정말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시스템의 위력이에요. 저는 버거킹이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하고 뭐 양파도 싹싹, 그죠? 감자튀김도 더 두껍고, 그죠? 질이 더 좋아요. 음식 질. 근데 맥도날드 매출은 거의 뭐 90 몇 조 매출이고, 버거킹은 몇 천억에 머뭅니다. Why? 시스템. 시스템은 바로 save yourself time, energy, money. 시간, 돈, 체력, 전략입니다. 효과적으로.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크릿도 시스템이에요. 맥도날드는 두 개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를 팔고 아니면 햄버거를 팝니다. 근데 얘네들은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햄버거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존재를 합니다. 햄버거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햄버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만 불 투자를 해서 월 3천만 원 개런티의 약속이에요. 맥도날드는. 그 완벽한 시스템을 사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한 2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개런티. 순수익이 남는 게. 근데 시크릿도 같은 원리예요. 약 200만 원 돈으로 제품 구매를 하고 우리는 시스템을 얻고 우리도 비즈니스 아니면 소비자거든요. 같은 원리예요. 그게 시스템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빅 비즈니스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체예요. 우리도. 이것도 성공을 향해 가는 자가용이거든요. 다음. 자,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시크릿 시스템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근데 많은 리더분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강의 몇 번 들어봤어. 이제 안 가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Why? 가수도 마찬가지로 신곡을 발표하잖아요. 신곡 발표할 때 생방송. 여러분들에게 신곡이 됐을 때는 이미 질려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스템이 바로 본질은 여기 있어요. 저나 뭐 여기 있는 모든 이제 캐비넷 에이전시 멤버들이 강의를 할 때
같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한 시스템은 뭐예요? 정보를 받기 위해서. 근데 있는 사업자는 뭐예요? 그 강의와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복습을 해야 나도 빅 리더가 될 수 있고 학생은 티처가 되는 거예요. 교육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한 번 듣고 외우진 않아요. 여러 번 듣고 내 걸로 만들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앞에 계신 리더분들, 중간 리더분들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앞에서 하는 농담도 똑같이 따라하세요. 정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복제를 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서 더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팀플레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 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종창 사장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하는 농담에도 웃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여기서 함께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가입이 많이 돼요. 그게 정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가입을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와 여기에 있는 모든 이제 게스트 말고 현재 사업자 사장님들 함께 같이 주고받고 핑퐁을 해줘야 돼요. 그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그것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할 때도 다 같이 끄떡. 그게 긍정의 힘입니다. 다음. 오케이. 복제 과정. 비즈니스 본질은 복제입니다. 복제가 있어야 여러분들도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저도 아직까지 필드에 뛰면서 미국에서도 리크루팅을 아직도 합니다. 근데 제가 리크루팅을 할 때 나는 누구야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한테 오롯이 집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스폰서는 언제나 항상 미팅을 해주고 다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스폰서는 의무로 보여주는 거지 길을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닙니다. 스폰서는 의무가 있지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은 당신 책임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들도 조직을 키울 때 반드시 복제 과정을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원리를 합니다. 제가 딱 1대1 미팅을 해서 신규 사업자를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음의 준비를 먼저 시킵니다. 사장님, 제가 첫 주에는 90%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 제품 데몬, 플랜 설명, 모든 걸 제가 다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10%만 하세요. 그 10% 초대. 제 앞에 사람을 앉혀주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단, 노트를 반드시 적으시고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보시고 따라하세요. 와이 제가 언제나 항상 미팅을 다 해줄 수 없거든요. 미리 준비, 미리 마음의 자세. 둘째 주, 제가 70%